최고위원 후보님들을 모시고 이제 최고회담이라고 하는 네. 이제 타이틀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당에서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이제 최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뽑혀서 최고위원이 되면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발표들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어떤 정견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 이 최고위원회 예행 연습 시간이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매주 월, 수, 금 9시 30분에 최고위원회를 엽니다. 역시 우리 씀에서 회의가 매주 3번씩 생중계되는데요. 최고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은 위원 본인의 의사를 국민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최고위원회 능력 감정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에 계신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당선되시면 바로 발언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원회에서 하시는 발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바로 이 직전까지 최고위원회에 2년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모든 당직을 놨기 때문에 이제 한 2주 전부터 참석을 못 했는데요. 최고위원회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8시 30, 매주 월수금 8시 30분에 주요 당직자들, 사무총장과 뭐 부총장 뭐 다들 모여가지고 당무 집행회의를 합니다. 그날 최고위원회에 올릴 사안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날의 일일 동향보고 같은 걸 포함해서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최고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정도까지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비공개 최고위에 들어가요. 9시. 근데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많은 말들을 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격앙되고 화날 때도 있는데, 이제 그게 주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 관료. 그러니까 우리 당과 청와대는 아주 그 의견이 잘 맞는데 그 사이에 있는 정부의 아주 일부 관료들과의 마찰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내부적으로,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개회의에는 꽤 정제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공개회의에서도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에 들어서는데, 후반부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당과 청와대, 당과 대통령 사이에서 혹시라도 뭔가 비틀거나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이제 이번 최고위에서는 그런 일을 해줘야 된다. 소병훈 후보님은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시스템을 이미 다 배웠고 가서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신데 최고위 예행 연습,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예. 발언 주제는 부동산 문제 원인과 대책, 행정수도 이전 쟁점과 대안은, 그리고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마지막 최고의 형님이 남으셨네요. 소병훈 형님께서 먼저 했어야 좀 어린 사람이 될 텐데, 젊은 사람이. 수석 최고. 예. 뭐 여러 의원님들, 후보님들 말씀하셨지만 의원님이라고 하면 또 시장님 계시니까. 사실 부동산 문제나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 그리고 공수처 출범해야 된다는 문제는 정말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입니다. 이런 법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아마 최근에 국민들께서 그리고 당원 동지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국토위 상임위에서 임대차 보호법들이 통과되는 그 과정,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그다음에 기재위, 그리고 법사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법안들이 통과됐는지를 아마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예컨대 20대 국회에서는 절대 통과될 수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21대 출범한 지 2달 만에 아주 오랜 묵혔던 그런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게 이제 바로 시행이 되게 될 텐데요. 정말 그것은 지난 21대 선거 때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20대 국회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당에 내린 명령이라고 봅니다. 우리 176석, 초기에 180석을 저희 당에 주신 건 책임 정치를 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부동산법, 공수처 관련 법들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그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당이 책임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제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도 이 이후에 또 만들어야 될 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좀 뭐랄까 그동안 기다리던 그런 일들을 받게 해드리려면 국회가 이제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우리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에 첫 번째 낸 법안이 당론 법안이 일하는 국회법입니다. 일하는 국회법이 완성이 된다면 그 일이 완성이 된다면 아마 그 상임위원장 마음대로 상임위를 열지 않는다 이런 건 못하는데 적어도 일하는 국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동안의 개혁 입법이랄지 경제민주화법 이런 부분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적어도 지금 18개 상임위 위원장 체제는 지속돼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부에 가게 된다면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다리던 민생입법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법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때까지는 이 체제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우리 당원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한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하는 국회법을 통해서 일하는 모습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병훈 후보님은 우리 당에게 준 176석은 책임 정치를 하는 뜻이고 그 네. 책임은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네.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위대한 국민, 당당한 나라,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 8.29 전당대회 당일에도 씀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